네, 5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운데 야권 도대체 연대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독자 생존에 나선다는 건지 안철수의 새 정치만큼이나 애매합니다. 더 애매한 게 있어요. 네. 야권 연대, 야권 재구성, 창조적 연대 이것도 어렵고 애매한데요.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하셨던 김종래 충남대 초빙교수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방선거 열기가 네. 과거 지방선거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최근에 좀 상당히 뜨겁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뜨거웠었나요?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죠. 지금은 뭐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후끈 달아올랐다고 할 만큼 대단한 열기죠. 어찌 보면은 지금 벌써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 영화로 따지면은 본편이 상영되기 전에 난 예고편이 이렇게 요란하는 거 별로 못 보고. 그런데 이 여야가 하는 선거인데 여야가 좀 그래도 후끈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야당이 훨씬 더 요란하죠. 왜냐하면은 안철수 세력이 그쪽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여당도 지금 속으로는 엄청 내연하고 있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좀 시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야권 쪽이 더 뜨겁다.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신당이 나와서 판이 달라져서일까요? 대권을 놓쳐서 이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팔이 달라져서 그렇죠. 네. 그전 같으면 예를 들면 봄에는 씨앗 뿌리고 뭐 여름에는 농사 짓고 이렇게 선순환되고 차분하게 가는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그 안철수, 갑자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안철수 의원 쪽에서 네. 독자 세력화를 하고 신당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여러 군데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야권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그 속사정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속사정이 있어요. 뭐 중구난방식인데 큰 갈래를 보면은 하나는 어쨌거나 연대를 해야 된다. 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큰 갈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정면 대결을 해서 하여튼 승부를 보자. 이런 큰 갈래가 있는데 또 연대론에도 또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고 뭐 또 정면 승부도 좀 온도 차이가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결국 연대냐 맞짱이냐 뭐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데 좀 구체적으로 좀 보면 좀 얘기를 그동안 이제 들어볼까요? 발언 나온 것들을 보고 왜냐하면 정치인이 발언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인터뷰를 했다든지 뭐 무슨 자기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 중요하니까 우선 발언 한번 좀 보시죠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네. 자. 정대철 의원이네요.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현재의 구도라면은 민주당의 필패 구조다. 이제 현재 구도라는 건 뭐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안철수 신당은 신당대로 지방선거에 임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싸움도 있지만은 안철수 신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진다. 필패 구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대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고 다음 보시죠. 여기는 이제 진보신문인 그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편집국장까지 했던 분인데 성한영 기자의 칼럼을 보면은 선거 연대 불가능이라는 건 집권 세력이 만든 덫이다. 민주당이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선거 연대를 추진해야 된다. 이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2006년도 지방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요. 그때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 선거가 16군데가 있었는데 12군데를 한나라당이 먹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2석, 그리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1석, 그리고 무소속 하나. 그때 왜냐하면 국민중심당도 나왔지, 무소속도 나왔지, 뭐 민주당도 나왔지, 열린우리당도 나왔지. 그러니까 아주 한나라당이 안성을 거두고 집권당은 1석밖에 못했다. 그러니 이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라. 뭐 상당히 그 진보신문답게 민주당한테 충원인지 고원인지를 한 셈이 된 거죠. 컨설팅을 하고 계신. 뭐 그렇게까지 뭐 심하게야 뭐 하여튼 본인대로 소신이 있는 거죠. 다음부터 보시죠. 이제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 선거를 현실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보직이 있어 사무총장입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홍문종 의원 사무총장하고 대항되는 것이죠. 안철수 신당이 죽든 민주당이 죽든 진쪽은 공중분해. 이건 정면 대결 맞짱 뜨자는 거죠. 우리는 연대할 필요 없다. 선거 책임자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내에도 이런 시각이 있는 것만도 분명해요. 어찌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뭐 안철수 신당 뭐 별거 있겠느냐, 내용도 없고 거품이라고 하는 그 정서 연장선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몇 달 전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 없어, 제목거리도 안 돼, 뭐 사정치인지 헌정치도 모르겠어, 두석 갖고 어떻게 해? 뭐 연대는 무슨 연대야? 어차피 꼬리 내리겠지. 뭐 별소리도 하고, 심지어는 뭐 지난 대선 때는 뭐 안철수 의원이 뭐 민주당 당권을 요구했다는 그 맞아요. 자서전까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갑자기 달라졌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 일관성 있게 한번 해봐서 누가 죽든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거 보면 여당보단 그래도 진정성이 있네요, 선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도 그렇고 이런 정서가 있어요. 다 앞에 있던 분들이라고 해서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소구의 정서는 내가 아마 이럴 겁니다. 네, 예. 다음 발언도 네, 한번 다음 볼까요? 것도 보시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또 독특한 단계네요. 자, 연대를 하되 부분 연대를 하자 이거죠. 부분 연결, 연대 부분 대결론이죠. 호남에서는 안철수 신당과 피나는 경쟁을 하더라도 수도권과 우리 취약 지역에서는 연대해야 된다 이거죠.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상상력이면서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중재안이라고 아까 중간 노선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다음 보시죠. 근데 지금까지 등장한 분들이 사실 네. 박지원 의원은 왜 전남지사 얘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나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또 이제 네네. 출마자들 나온 예. 사람들이 견해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서울에서 출마하는 박원순 시장과 예. 부산에서 새누리당 아닌 사람이죠. 예. 오늘 출마하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장을 보면 네.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은 안 의원님과 저는 새로운 정치라는 접점이 있다. 아하. 연일 안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이러느냐. 자기가 소속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내가 민주당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의 도움을 받으면 막 괜찮을 것 같고 만에 하나라도 안철수 의원이 장하성 교수 같은 분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네. 안철수 의원이 직접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건 곤란해지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네. 부분인데 이 개인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박원순 시장의 말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논리를 하면은 전부가 새 정치를 이렇게 접점이 있고 하면은 안철수 신당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네.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미 새 정치를 하지 않은 대선 불복이라든지 친노라든지 이렇게 돼서 어렵게 됐으니 내가 새 정치를 위해서 차라리 민주당을 떠나 있겠다. 그러고서 거기서 민주당이 지지해주고 안철수 당도 지지를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지 민주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새 정치하고 접점이 있다는 건 기존 민주당의 스탠스하고도 안 맞을 뿐만 지금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뭐 본인이 더 급해지면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민주당 인사는 전부가 나는 안 의원하고 정치적 사정치란 접점이 있다고 하면 그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여태까지 그럼 무슨 도깨비를 보고 얘기한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바로 그래서 예. 부산에서 출마하려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네. 있어요. 안철수 신당만으로는 부산에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시민 후보로 나서겠다. 시민 후보로 나서겠다는 게 뭐냐. 반 새누리, 비새누리 세력을 다 묶어서 할 테니 내가 중심에 설 테니 내가 새정치스러우면 안철수 의원도 지지를 하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도 필요하다면 나를 중심으로 모여달라 이거죠. 오히려 이런 모델이 지금 비어있는 전남이라든지 이제 네. 출마하지 않는 전북이라든지 대전에서도 이런 모델이라면 차라리 말이 되지만 내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접점 찾는다. 그거는 지지난해 네. 대선 때 문재인 의원이 나는 60년 먹은 정당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연대라는 건 결국 나 도와달라는 거니까 상호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럼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의 그 진짜 생각은 뭐라고 보세요? 김한길 의원은 일단 기자회견에서는 양측이 경쟁하는 것은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여기다 다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아주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한쪽으로는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두고 한쪽으로는 맞짱 뜨는 것도 염두에 두는 양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네. 그것이 어찌 보면은 민주당 대표로서 어쩔 수 없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자, 싸울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애매한 거군요. 애매한 그래서.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근데 늘 애매한 분이 하나 있죠. 안철수 의원. 그분의 속내가 뭘까? 이분은 자칫 연대하면 헌정치 될 것 같고 그냥 가자니 야권 분열 책임론도 있고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치인은 공개적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후에도 남겨진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최근에 왜 책사로서 안철수 진영에 들어가신 민주당 캠프에 있던 문재인 캠프에 있던 분은 이렇지만은 네. 다시 안철수라고 재결합한 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정치를 표방한다는 입장이라면 국민이 부정치라고 보는 연대를 할 수 없다. 또한 독자 신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네. 그러나 과연 안철수 의원 속마음이 끝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참 장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하나의 고비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정당법에 보면은 어떤 정당을 만들려면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때부터는 이미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규제도 받아요. 그래서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이 되면은 6개월 내로 창당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진영이 창당준비위원회를 언제 발족시킬 건가 하는 것을 네. 이달 안으로 결정한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이달 안으로 우리가 창당준비위원회, 그때부터 이제 지방 정당법 영향을 받고 6개월 내로 창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스케줄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놓으면은 민주당한테 메시지가 전해지겠죠. 그 안에 연대를 할 것인지 또는 대결을 할 것인지 당신들 입장을 정해라. 아니면 너한테 말하자면 연대를 하려면은 민주당 간판을 내리든 친노 문제를 어떻게 하든 파격적인 조건을 더해서 내 지지 세력을 설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든지 아니면은 각기 독자로서는 가자. 그런데 안철수는 또 하나 이 고민이 있는 게 인재 영입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민주당만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3월 6일까지 공직자는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내가 언제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테니 무릇 나를 통해서 지방선거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입장을 정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이 안철수 신당에서 창당준비위원회 언제까지 발족시키다고 날짜를 이달 안에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상의 고비가 됩니다. 약간 만화 같은 얘기인데요. 네. 이런 얘기도 해요. 안철수 신당 괜히 당 걸었다가 지느니 네. 그냥 비스무리하게 하면 네. 전국에서 다 내가 안철수당이다 해서 곳곳에서 안철수당 부문 일고 책임 그리 안 져도 되니 굳이 창당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과도한 상상력에 발을 걸 거예요. 현실 정치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럼 세계 선거 사상 다 나올 겁니다. 내가 홍길동이다, 내가 임꺽정이다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놈의 그 정당인 건 아니에요. 그냥 상상력의 말이죠, 상상력에. 네. 그러면 새누리당의 시각은 어떤 것 같아요? 야권인들을 바라보는 새누리당은 시각. 예. 지금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선거의 여왕께서는 청와대 계시고 네. 셋이 싸우는 게 제일 유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바탕 속에서 또 명분을 잡기를 정책 연대는 좋지만 선거 연대라는 건 이것은 금단의 사과다. 이걸 따먹으면은 정당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책임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견적으로 오늘도 날렸죠, 황우여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네. 근데 결국 뭐 연대를 해서 감독을 만들든 경쟁을 해서 맞짱을 하든 간에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국민이 하는 그럼 뭐죠? 거죠. 국민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원할까요? 그거는 무릇 하여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공개적이고 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내가 갖고 여기는 네가 갖고 무슨 협상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볼보로 한 이 비즈니스는 될지언정 그건 정치 행위는 아니죠. 이제 국민들이 연대 얘기 나오면 지겹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감독이지 또 연대하는 모양이구나. 어찌 보면 연대 게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다 알고 거군요, 있죠. 그 다 알고 속사정을. 있죠. 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머릿속에 그 안개가 다 거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